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목했습니다. 내란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정점인 우두머리의 경우 최대 4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엄 관계자들의 내란 가담 정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김용현 전 장관의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형법은 내란죄 가담자들을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로 구분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중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는 등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경우 최대 4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경우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아 계엄군 군부대를 이동시킨 사령관과 지휘관 등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엄군들 중에도 파괴에 해당하는 계엄군들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경우 국회 유리창을 깼으니까 파괴의 실행 행위를 한 자로 볼 수 있어서 중요임무 종사자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찬성했는지에 따라 중요임무 종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상황을 지휘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최정점, 사실상 우두머리로 지목했습니다. 과거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사건에서 우두머리로 지목된 전두환 전 대통령 또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전 대통령을 반란 수괴로 지목하며 대통령도 의원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란에 가담한 계엄군 등도 단순 가담자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내란에 참여하고 있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가담 정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리입니다. 정치권발 탄핵 후폭풍에도 국내 증시가 사흘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전거래일보다 1% 이상 오른 채로 거래를 마친 건데요. 조금씩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감돌지만 환율은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 등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장한별 기자가 증시 마감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는 2,480선에 오르며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62% 오른 2,482.12로 거래를 마쳐 사흘 연속 상승한 겁니다. 직무 수행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 상승폭이 꺾이며 잠시 흔들렸으나 거래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오름폭을 넓혀 2% 가까운 상승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팔자 행렬을 보였습니다. 오전 거래까지는 순매수로 기관 투자자와 함께 지수를 이끌었으나 오후 장중 매도 전환한 뒤 그 폭을 급격히 키우며 2,44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246억 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제회 등 연기금의 주도로 기관 투자자만이 순매수로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 오른 683.35로 장을 마쳤습니다. 윤 대통령 담화 이후 흔들리며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상승폭을 키우며 680선에 안착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은 나름대로 선방했지만 환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1원 내린 채 시작했지만 윤 대통령 담화 이후 상승 전환에 1,430원을 웃돌았습니다. 결국 전 거래일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채 0.3원 내린 1,431.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환 당국은 국내 탄핵 정국에 이어 미국 12월 기준금리 발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며 유동성 공급과 시장 모니터링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곧 진행될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을 통해 현재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기에 정리될 수 있을지가 향후 증권 시장의 단기 향방을 판가름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결정된 가운데 합병 이후에 벌어질 독과점 상황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회사 결합에 따른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공급 좌석수 유지 비율, 항공 운임 인상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시정 조치가 잘 이행되는지 관리 감독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했습니다. 사실상 국내에서는 독과점 구조가 만들어진 건데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내놨던 시정 조치를 전원회의에서 구체화했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 40곳에 대해 공급 좌석수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만약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수가 만석이었다면 앞으로 최소 9,000석 이상은 공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공 운임 인상 역시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분 이상으로는 못 올리도록 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공정위는 불리하게 바꾸면 안 된다는 규정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내년 6월 중순까지 공정위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을 제출해 승인받고 고객들에게 공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공정위는 기업 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계약 등 시정 조치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기업 결합 심사가 마무리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 결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해 시정 조치 이행 여부 관리 감독을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항공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도 항공 소비자 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함께 근무하던 내연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역 육군 장교 양광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내연관계가 밝혀질까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하고 완전 범행을 위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봤는데요. 양 씨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음에 답변하겠다며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수의를 입고 노란 명찰을 단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여성 군무원 살인 사건의 피고인 38살 양광준입니다.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씨에 대한 첫 재판이 목요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양 씨가 피해자와의 내연관계가 들통날 것을 우려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원을 특정할 수 없도록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고 위조 차량 번호판을 사용했다며 완전 범행을 꾀한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에 대해 양 씨 측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양광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공판을 한 번 더 열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계획범죄 여부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 양 씨와 변호인의 이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아주 정밀한 계획이 있고 약간 미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어서 조금 미묘하지요. 양 씨 측은 다음 달 16일 열리는 속행 공판에서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 답변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네, 전국 불안에 전국 곳곳에서 세대불문 시민들이 저녁마다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요즘 집회 현장은 인기 가수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데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등 다양한 곡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낯설어진 민중가요를 대신해 젊은이들에게 익숙한 K-팝, 대중가요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2007년 그룹 소녀시대의 데뷔를 알린 다시 만난 세계가 거리로 소환됐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노랫말이 요즘 전국과 맞물리며 추운 겨울밤 거리로 나선 시민들 사이에서 떼창으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계엄 사태 직후 음원 플랫폼에서 이 노래를 찾는 사람은 전보다 20% 넘게 늘 정도로 주목받았는데 집회에서 울려 퍼진 K-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등 다양한 곡들이 이른바 탄핵 플레이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NS에는 신청곡을 접수하는 창구도 만들어졌는데 이 곡을 틀어달라는 요청이 넘쳐나며 탄핵플리, 탄핵콘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지금 다 스캔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있고 한 2만 건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민중가요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은 집회 K-팝 재생 목록을, 젊은이들은 기존 민중가요 목록을 주고받고 함께 부르며 거리에서 세대가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시민들은 거리에서 엄중한 정치적 요구를 화음으로 녹여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